2011년 7월 16일 타일러 헤들리는 페이스북에 오늘 밤 집에서 파티를 열 거야. 어쩌면 이라는 메시지를 기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장기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타일러는 1993년생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거주하는 17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타일러는 회사원인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형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타일러는 방어적이고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 폭식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를 위해 부모님은 상담을 받게 하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그게 타일러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타일러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타일러의 문제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숲에 불을 지르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2세 때 술을 마시고 15세 때 대마초를 피우고 16세 때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복용했죠. 거기다 아버지의 픽업 트럭을 몰고 나가 어린아이를 치웠기 때문에 15,000달러 상당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일러가 집을 빠져나가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소변을 보고 돌아오자 화가 난 어머니가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타일러는 이를 두고 친구에게 내가 이 X를 죽이겠다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타일러의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자 재활치료센터 입원을 권유했는데 타일러가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티를 열게 해달라는 타일러의 요청에 부모님은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절친 마이크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걱정했지만 2011년 7월 16일 파티는 열렸습니다. 한 번도 파티를 열어본 적 없는 타일러의 초대에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친구는 파티에서 타일러가 유독 이상해 보이기는 했지만 원래도 이상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 호스트인 타일러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벽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허락했지만 소동을 일으켜 경찰이 올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파티를 하며 친구들은 집에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농담거리로 넘어갔습니다. 맥주가 떨어져 중간에 나갔을 때 타일러는 5,000달러를 뽑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한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고 그 친구는 타일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파티 중 친구들은 컴퓨터에서 음악을 고르다 갈색 얼룩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콜라나 케첩 등의 자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일러는 절친한 친구였던 마이클 맨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죽였어. 마이크는 믿지 않았고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차고를 봐, 차가 있잖아. 마이클은 차고에 가장 가까운 두 대의 차가 타일러의 아버지 소유의 검은색 토요타 트럭과 그의 어머니의 빨간색 포드차임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면 차들이 왜 차고에 있었을까요? 타일러는 마이클을 데리고 들어가 집안의 핏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을 때 마이클은 식당 의자와 피에 젖은 수건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의 다리가 튀어나와 있었죠. 그제야 마이크는 타일러가 부모님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후에 마이크는 이것이 타일러와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직감했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마이크는 타일러의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집은 마당까지 맥주캔이 버려져 있는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타일러는 경찰에게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침실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타일러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타일러는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죽이고 큰 파티를 열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아무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타일러는 형이 집을 떠나 독립하는 때를 기다렸고 범행 당일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강아지가 부모님을 보호할까봐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또 술을 끊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죽일 수 없을까봐 엑스터시를 복용했습니다. 망치를 든 상태로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던 어머니의 뒤에서 5분간 기다리며 자신의 범행을 다짐한 후 망치로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어머니는 처음 타격을 받고 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침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키 185cm에 130kg에 달하는 거구였지만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황당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타일러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라고 물었는데 타일러는 왜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며 망치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타일러는 이후 부모님이 자신이 망치를 휘두르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검 결과 어머니의 얼굴, 몸 등 수십 개의 상처가 발견되었고 아버지는 최소 39번 이상의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모님을 살해한 후 타일러는 시신을 포함한 증거품들을 침실에 몰아넣고 파티를 초대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집을 청소하고 부모님의 시신을 옆방에 두고 아이들과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타일러는 핏자국을 치우는데 3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예상하지 못해 놀랐다고 했습니다. 청소 후에는 샤워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웃었다고도 했죠. 당시 파티를 위한 마약을 사는 데만 $2,000 이상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파티가 시작되기 불과 2주 전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타일러가 고비를 넘겼고 정말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I'd like to direct this to my entire family. Everyone. 타일러는 법정에서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사과했지만 온전히 반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머보이라고 소개했고 동료 수감자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해머타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사제칼을 소지하고 태도가 불량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타일러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것은 약 때문이며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한다. 또한 자신의 형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슬프다고 했지만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옥에서 타일러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매우 강력한 변호인단을 가지고 있고 재판에 회부된다면 1급 살인 혐의를 기각할 수 있어. 감옥에서 20년에서 40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풀려날 거야. 정신 이상 혐의를 주장하고 주립병원에 간다면 10년에서 15년을 보낼 거야. 사건 이후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That's my brother there. We loved him very, very much. 특히 타일러의 형 라이언은 타일러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으나 동생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상황에 매우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타일러의 형은 법정에서 타일러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일러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고 법정에서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타일러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성직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Our family today. This is not a happy day. There is no happy outcome.